네, 여기 1번 이제 마음성장 코칭 1번 모듈 과정 소개 및 마음 열기 부분을 우리 이미영 코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목표, 마음성장 코칭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한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자기소개 및 팀빌딩. 네, 오늘은 요거 시작으로 요걸 할 건데요. 음, 먼저 우리 프로그램을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여기 소개를 좀 할게요. 마음성장 코칭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주체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제 밖에서 나누실 때는 20세 이상 성인 누구에게나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칭 철학의 바탕 위에 마음성장 그로우 코칭 대화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코칭 대화 방식에 있어서 구로우 코칭 대화 모델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우리 박주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세 번째. 시청자들은 코칭 역할과 스킬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기 성찰과 성장의 도구를 갖게 되면 물론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공동체의 리더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네, 코칭은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그 도구라는 거예요.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한 번 배워서 평생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상담이랑 조금 다른 건 코칭을 받는 사람도 코칭을 하는 사람도 둘 다 성장을 하는데 코칭을 받는 사람조차도 코치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프로세스가 입력이 돼요, 이제. 질문들이 입력이 돼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코칭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지속 가능한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마음성장 코칭은 총 20시간이에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18시간을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2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 책의 맨 뒤에 있는 코칭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 발급 과정 자격증 코치 제가 이거 자격증 발급을 하긴 하는데 또 한국코치협회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또 안내해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20시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니까 20시간 이상 제가 한 7주 정도 이거를 하게 될 거거든요. 7주 정도 할 거니까 네, 20시간 이상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50시간의 코칭 실습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성장 코치 자격증을 드릴 거예요. 마음성장 프로코치의 기초과정 자격증을 드릴 건데, 음, 이후에 이제 이 과정이 딱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코칭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간 누구랑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50시간이 채워지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코치협회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보실 수 있고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안 봐도 괜찮다.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코칭 이 과정 이후에 이게 이제 그 말이네요. 성장을 계속 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는 연구형 과정이니까 그 이후에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을 하면 또 프로페셔널 코치 과정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코칭 시간은 기본 한국코치협회 기준은 이 기본 과정 20시간이 끝난 다음부터 코칭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 7주 정도 과정이 끝난 다음부터는 코칭 시간을 계속 기록해서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12쪽에 보면은 1일차, 2일차 이렇게 12쪽에 이틀 과정으로 또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를. 보통은 이틀 과정으로 많이 해요, 다른 센터에서도. 근데 저기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이틀 과정으로 진행하는
그 여정은 제가 종종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3월 달에는 24일, 25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모아서 한 4분, 6분 되면 무조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과정을 복습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복습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틀 과정으로 하면 어떤 경험이 되느냐면 되게 특별하죠. 이틀에 뭐가 돼? 예, 이틀에 사람이 변해. 사람은 한순간에도 변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변하죠?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엄청난 경험을 하면 하루에 변해, 하루에. 하루가 뭐예요? 찰나에 변하죠, 찰나에. 그래서 이틀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여정을 하루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나는 여정을 이틀에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3일 이런 과정을 좋아해요. 그림책 심리 코칭도 사실 3일 과정으로도 진행이 돼요. 그것도 또 엄청나게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 여정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서약서예요. 우리 지난번에 서약서 우리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서약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요거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송수진 선생님이 요거 3개, 4개 여기 다 읽어주세요. 네. 나를 한껏 드러내며 정직하게 느끼고 표현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에 중립적인 태도로 공감합니다. 코칭 과정 중 알게 된 파트너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킵니다. 이 과정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하나의 경험을 마친 후 개인적인 성찰과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담은 디브리프 성찰 나눔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여기에 감사하며 여정을 즐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여기서 정직하게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합시다. 정직하게. 자, 무엇에 대한 정직일까요? 네, 무엇에 대한 정직일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 정직한 선에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정직을 선택하는 거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로 친절한 뭐 하얀 거짓말, 예, 하얀 거짓말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세요. 우리가 정직을 자꾸 스스로에 대한 정직을 외면할 때 자존감 회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다 하시면 스스로에 대한 정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연습하시기를. 자, 두 번째 중립적인 태도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중립적인 태도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는 날까지, 그리고 마친 다음부터 또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립적인 태도예요. 자, 중립적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끄떡끄떡.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끄떡끄떡.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또 그렇지만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네요. 우리의 경험이 서로 다르네요.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그걸 연습하세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인간이 어떻게 저러지? 네,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군요. 우리가 참 경험이 다르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립적인 거를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우리들 각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파트너들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역할을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저는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기대해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제 유전자에는 최선을 다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너무 과하게 해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때때로 보이는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 엄마처럼 안 해줘? 엄마 같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엄마도 저를 그렇게 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막 따뜻한 엄마의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길에 있는 그냥 동반자로 생각해 주세요. 저한테 자꾸 엄마를 요구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션을 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꾸 왜 두 가지를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막 옹구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고 이런 엄마가 있어요 세상에는. 저는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엄마는 못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중립적인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막 어이구 그랬어요 알고 막 최고예요 잘했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왜 따뜻한 엄마 안 해줘요 막 이러면서 막 나중에 막 그렇게 막 뒤통수 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그 엄마 아니에요. 전 그 엄마 아닙니다. 저 그 엄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전 그 엄마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까지 요구하시면은 저는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그거가 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마음껏 하세요. 여기서 막 다른 동료들도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하트도 날려. 그럼 우리가 아주 훈훈해질 거예요. 제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막 지적인 능력이 막 발달돼서 막 제가 한 얘기를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그 횡설수 썰이 이런 얘기였어? 이러면서 또 막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모양새대로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는 막 따뜻함을 이 공간에 따뜻함을 줄 거야. 여러분 하세요. 마음껏. 네. 그리고 나는 이 공간에 아주 지적인 면을 그 하세요. 네, 저는 그냥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아이덴티티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하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양한 거울들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성찰을 써라.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가고 있고 어떤 성찰을 했고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시면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블로그예요. 내 그때 뭐 했는데 이 강의 자료 휴대폰에는 사진 저장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폴더 정리를 잘 못해서 휴대폰의 사진은 막 가끔 다 날려버려요. 블로그에 다 사진이 있어요. 올려놓은 사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와, 내 성공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흔쯤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겁니다. 자, 날짜를 쓰시고 본인의 서명을 이렇게 쓰세요. 이걸 지키겠다. 저는 밖에서 어린아이들 수업을 하든지 누군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서약서를 꼭 작성합니다. 서약서를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의 성격에 맞게 좀 간단하게 그들의 언어로 바꿔서 제시를 하고요. 꼭 동행자들의 서명을 받게 해요. 우리는 지금 서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 뭐 3명에게 서명을 받아라, 2명에게 서명을 받아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선 이것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요. 자, 이제 서로가 서명을 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키면서 서로 정직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함께하면서 이 여정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탄, 한 배를 탄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서명하기 되게 재밌어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또 사인이 있어요. 요새 애들은 막 연예인처럼.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자특강 뭐 이렇게 해갖고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한 30분 사인하면서 그날은 끝나요. 막 선생님이 야 작가 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막 사인해 주다가 끝나요. 저도 할까요? 막 이러고. 자,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막 와 너도 이제 앞으로 막 어떤 사람이 될 사람들의 서명을 선생님도 받고 싶어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 장 넘겨서 14쪽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조금 이런 거 우리 나눴죠. 네, 이런 거 나눴는데 오늘은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누구고 여기 왜 참여했고 이런 변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누시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3번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과 지금의 나에 집중하면서 3번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의 나를 딱 가만히 한번 느껴보면 나는 어떤 동물로 비유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떠올리면 나는 어떤 동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번, 이 여정을 마칠 때 연구형 과정을 마칠 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또 어떤 동물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3번과 4번을 집중적으로 한번 떠올려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A4 종이나 뭐 연습장이나 있으시면 그거를 한 장을 반으로 접으세요.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쪽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동물로 비유해서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또 오른편에는 이 여정을 마치면 나는 이런 이런 동물의 모습 동물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그 동물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꾸며주는 말을 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토끼로 살았어. 토끼. 근데 어떤 토끼일까요? 토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깡총깡총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토끼, 뭐 분주한 토끼, 뭐 이렇게 있다면 앞으로 4번 변화될 나는 나는 토끼같이 살았는데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토끼 아닌 것 같아. 나는 백조 같아, 백조.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무리에 둥둥 우아하게 떠다니는 그런 백조가 되고 싶어. 우아하게 헤엄치는 무리를 유영하는
백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앞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그림을 그리시면서 마음껏 지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죠? 한 3분 정도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면서 한 3분 정도 드릴까요? 3분 정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워크북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맨 밑에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때 눈에 보이듯 세밀하게 묘사해보고 실제와 같이 오감으로 느껴봅니다. 생생한 이미지와 몸으로 기억된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의 나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시고 변화될 나도 느껴보시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 그리시면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에 올려주세요. 우리 단톡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요거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거 사진 다 올리시고,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쉬는 시간 해야 될 시간이고, 이게 연결해서 쭉 뒤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림 다 그리시고, 카톡 올리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만나서, 11시 15분에 만나서, 여기 옆에 팀빌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11시 15분에 15분 아니고, 그죠. 11시 15분에 만날게요. 그림 다 그려서 올려주세요. 네. 목표의 설정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과 뭘 할 때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터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 설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모듈인데요. 새로운 시대의 리더의 마음 성장. 요거는 우리가 코칭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21세기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안다. 그 다음에, 네, 요것도 이미영 코치님 요거 좀 읽어주실래요? 21세기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안다.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안다. 리더의 마음 챙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완 반응을 통한 마음 챙김을 경험한다. 오케이. 네.
자, 다음은요, 이제 21세기 리더십의 변화예요. 자, 오늘날 리더십이 엄청나게 변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변화되고 있고, 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아주 본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더라고 하면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리더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올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리더인가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리더인가요? 사람들이 당신 리더다 그러면은 막 반감을 가져요. 나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다. 나는 리더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코칭에서 리더는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어떤 장이나 대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는 리더입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에서의 또 리더죠. 자, 오늘날 리더십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누가 리더죠? 아버지. 왜요? 아버지나 가부장의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또 농업 기술을 전수하면서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리더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리더죠. 산업사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었어요. 지식사회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되고, 뭐 하버드를 가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인터넷상에 널려 있는 지식들을 통합하고 통찰해서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예요. 이제 오늘날 어떤 사회가 되었냐면요. 의식사회예요. 이제는 공부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챗 GPT인가? 걔가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IT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의식이 발달돼야 돼요. 이 의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성과 감성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 그게 이제 의식사회에서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 뭐 이런 것도 영성이지만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영성이에요. 인간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신성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깨어서 지금 여기에서 직감적으로 무언가들을 느끼고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것, 지식 이런 걸 통합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식사회의 리더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화함에 있어서 코칭이라고 하는 도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영성과 감성이 발달된 리더가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제레미 리프킨이 21세기가 막 시작될 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시작될 때 이제는 공감의 시대다라고 설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미영 코치님 마이크 켜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공감의 시작은 자아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가까운 관계로 확산되며 보다 큰 관계인 세계로 나아간다. 지구 문명의 변화 단계에 맞는 공감과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구적 차원의 공감에 도달할 때 문명의 붕괴를 막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제러미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구적 차원의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20세기까지는 뭔 지구야, 우리도 못 살아 죽겠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구적 차원의 공감이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구적 차원의 공감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을 공감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과 인간의 공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연을 공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자연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2022년에 책이 한 권 더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지구적 차원의 공감, 인간적 공감을 넘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의 공감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만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두 분씩 짝이 되어서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21쪽의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책하고 이 질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책에 1번이 이렇게 써 있나요?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나요? 맞아요? 책이 좀 달라요? 책이 두 네, 가지. 네. 책이 지금 계속 달라요. 책이 좀 달라요? 그럼 자기 네, 책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죠? 이거 아니죠? 네, 이게 PPT가 이게 제가 책을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질문으로 하면 돼요. 자, 21쪽에 그럼 요거 잠깐 내리고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쪽에 보면은 어떤 리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두 분씩 짝이 되는 방에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두 분씩 짝이 되어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 가정이나 학교, 회사 등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죠? 거기 중에서 한 개를 정하세요, 오늘. 나는 가정에서의 나의 리더십을 할 거야. 나는 학교, 나는 회사에서 리더십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정하세요. 아셨죠? 자,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는데, 제가 두 분씩 넣어드리면은 두 분이서 이제 코치를 정하세요. 먼저 질문할 사람을 정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질문할 사람은 책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잡고 요거를 이렇게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땐 요거 봐야겠죠.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자를 보시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대신에 이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시간을 아주 짧게 드릴 거예요. 15분 정도 드릴 거예요. 두 분이 같이. 그래서 한 분이 7분 쓸 거예요. 7분이니까 이렇게 마치 탁구를 치듯이 톡톡톡 던지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분씩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잠깐씩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소리 없이 들어갈게요. 자,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35분까지 합니다. 제가 35분 되면 문을 닫을게요. 많이 멈췄다가 해도 이게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는 녹화를 안 하고 녹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해야겠네요. 책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 책은 2015년에 이제 쓰고 2016년에 출간이 된 건데 21세기는 지식혁명의 시대이다. 지식과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시대다.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지식혁명의 시대였죠. 지금 이제 영성과 감성이 있는 인간만이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이런 시대로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책을 읽고 깊이 숙고하고 사고할 줄 아는 거, 글을 쓰고 말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리더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씩 들어봤어요. 리더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인지라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안내 드릴게요. 리더의 마음 챙김 2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23페이지 보면은
지난 시간에 브레이크아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틀을 깨뜨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리더가 견지해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ot knowing이에요. not knowing. 많은 리더들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도전하시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못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더더욱이 난노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괜찮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아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냥 누가 아니 이런 거 모르세요. 아, 그거 내가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강사를 여러분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난노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아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난노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다 좋은 걸 주겠어요? 네, 여러분이 신이 아닌데. 그래서 난노잉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재훈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알지 못함, 난노잉. 알지 못한 not knowing. 알지 못함이야말로 초심의 정수이다.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또 그것에 대해 항상 유념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의미 있는 발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접점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금과 다른 차원의 창조성과 상상력, 시의 세계로 도약, 사물의 숨은 질서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다음으로 더 큰 확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들에게도 그들이 뭘 모를 때 더 잘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가 더 좋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원래 이제 동양의 명상을 서양으로 가져가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동양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이완 반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명해요. 명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이완 반응이다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이완 반응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런 상태예요. 마음을 집중하여 심신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완 반응의 결과로는 심장의 박동수가 줄어들고 호흡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내려가고 느린 뇌파가 이제 되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몸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되고 또 반면에 체온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복식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이거 처음 발견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티벳 티벳의 스님들이 이렇게 황포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티벳에 간 거예요. 명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근데 이 티벳 스님들이 한겨울에 얼음물에다가 그 황포를 담갔다가 꺼내서 몸에 이렇게 두른대요.
그리고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몸에 이렇게 막 이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체온이 올라가서 그 황포를 말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누가 빨리 이걸 말리나 이런 내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리고 안정되게 하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거를 재정리한 건데 5단계 리더의 마음 챙김을 위한 2학 연습 5단계인데요.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지금 그냥 바로 경험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쉽고 언제든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걸어 다닐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만히 편안한 자세로 조용히 앉습니다. 또는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앉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잘 닿도록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빼서 앉습니다. 의자의 3분의 1 지점으로 엉덩이를 옮기면 발바닥이 바닥에 조금 더 잘 닿습니다. 내 발바닥이 바닥에 잘 착지해 있는지 봅니다.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 발바닥이 바닥에 잘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코로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무엇이 올라오든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판단 분별 없이 조용히 수용하고 또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립니다. 자,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나의 감정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나의 욕구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연습은 3분 또는 5분, 그리고 10분에서 30분까지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든지 가만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지금 여기에 내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끊어져 있던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며 보다 깊은 내면의 존재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멈춰서 호흡에 집중하고 올라오는 나의 생각, 감정, 욕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호흡에 집중하며 나의 존재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고 그리고 끝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또 그 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언제 어디서라도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크게 3번 정도 더 집중해서 하신 다음에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생각한 거, 마음에 느껴지는 거, 새롭게 배운 거, 실행할 것을 잠시 이것 중에 한 가지를 떠올려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성찰은 이제 여러분의 성찰은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는 10분 동안 아주 짧게 오늘 여정에 대한 한마디씩을 가장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고 싶은 거를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이미영 선생님부터 할까요? 우리는 안 쓴다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떠오른 대로 얘기해요. 자, 쓰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쓰고 싶으신 분은 쓰고. 자, 즉시 할게요. 자, 이미영 선생님 네.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저기 짝을 지어서 리더서 네. 그리기 할 때, 예. 과정 안에서 제가 누군지 성찰하는 시간 질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봤고요. 제가 네. 말씀을 하고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왜냐면 저희 가정의 언어들이 다 달라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다르고. 저는 스킨십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 자, 우리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리더십 코칭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 안 네네. 느끼신 게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네. 그 스토리는 우리 저기서 볼게요. 카페에서. 네, 자, 알겠습니다. 박주란 선생님. 네. 저는 마음을 집중해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를 만든다는 것, 이 마음 챙김이 오늘 너무 새로웠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나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너무 음, 신비로웠어요. 네. 그리고 네, 오늘 더 새롭게 느껴졌군요. 네. 한 주 네, 동안 많이 활용해 보세요. 산책하면서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코치님. 네, 오늘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코칭의 중요함, 네, 나눔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not knowin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또 삶이 더 평화롭고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다시 이제 한번 조심해야 해봅니다. 될 게 있어요. 리더는 맨날 아무거나 다 모른다 그러면 뭐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투신 선생님. 네. 네네네. 음,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이렇게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감성 부분을 내가 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왜 내가 그 첫 인터뷰할 때 우리 김은미 대표를 음,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한 게 저랑 제가 요즘 추구하는 거랑 너무 딱 맞아서 그랬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잘 왔다. 네, 네. 감사하다는 생각. 매일 잘했다가 되네요. 자, 축하합니다. 네. 자, 이증 코치님. 네. 네, 저는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길 저희가 한 사람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버리고 음, 리더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더 먹었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예, 이미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코끼리의 무리를 이끄는.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 김영애 선생님. 네. 저는 아까 난 노잉에 대해서 항상 저는 알아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런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 올라오는 그런 생각, 감정, 그런 욕구들을 그 나의 알아차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아, 이게 나의 감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호흡하면서 좀, 예, 그것들을 좀 느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호흡하면서, 아, 내가 이게 살아있으니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예, 아까 그 송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또 한 번 정말 잘 왔구나.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성차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얘기 드렸고요. 우리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다행이에요. 자, 반장을 뽑아주세요. 지금부터 여기다가 투표합니다. 채팅창에 반장을 자기 이름 써도 돼요. 저는 제가 이런 걸 참 잘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써도 돼요. 자, 시작. 빨리 써주세요. 자, 한 명씩. 지금 모르니까 비밀 투표 하나 똑같아요. 물론 누가 썼는지 공개는 되지만. 자, 시작. 빨리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네. 반장을 써주세요.